반갑습니다. 구미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전세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세가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세입자인가요? 집주인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게요. 요즘 난리죠.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매매가에 갭투자가 어떻고 갭투자가 뭔지는 아시죠? 갭투자. 네.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이 3억이면 전세가 2억 5천이다. 그럼 5천만 원 갭인 거죠. 갭. 그 사이 간격이 얼마냐? 5천만 원 갭 투자. 그래서 이 갭 투자 이제 기회가 왜냐하면 전세가가 막 오르니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전세 제도가 왜 생겼을까?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예요. 갑자기 서울에 모든 이제 인구가 집중이 되는 거죠. 인구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전세 제도가 생기는 거죠. 옛날에 고려시대 때 전답을 이제 저당 잡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집을 담보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금융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금융 가서 그냥 돈 빌려주세요. 하면 되죠.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이 얼마냐 해서 집을 사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해결해야 돼. 우리끼리 해결하다 보니까 전세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사는 거예요. 전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 전세를 끼고 산다? 누구한테 유리한 거죠, 이게 지금? 집이 갑자기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전세제도가 6.25 이제 전쟁 이후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이제 자리를 잡는데, 이게 제가 2003년도에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집을 알아보는데 저희 이제 그 사무실에 김원 선생님이 계시죠. 저희 이제 제 스승님이신데 전세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전세제도 이분이죠. 이분 대한민국 유명한 건축가 김원 선생님인데 김원 선생님이 광장건축을 이제 만드신 분이죠. 제가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서 전세 얘기 밥 먹다가 전세 얘기 나왔는데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 내가 그랬더니 김원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 전세는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전세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세 제도야말로 집주인한테 유리한 거다. 집주인이 이용하는 거다. 너를 이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죠? 네 전세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전세를 끼고 계속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잘못된 제도에 의해서 아파트가 성공한 겁니다.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출을 받으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을 받으려면 집을 한 채 샀어요. 대출 받았어요. 또 집을 한 채 사요. 대출 받았어요. 그 이자에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월세를 준다 해도.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이 방법으로는 집을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전세 제도가 있음으로써 집을 10채씩, 20채씩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김원 선생님은 단독 살고 계셨습니다. 땅을 사서 집을 단독을 지어서 본인의 집에 산 거죠. 토지. 단독.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돈 버는 것이다를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신데 김원 선생님 말고 김원 선생님 친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절대 전세 살면 안 된다. 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웬일이야? 이 방식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결혼해서 어머님이 집에 얹혀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 전세를 이용해서 나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전세 산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모아둔 돈이 4천만 원 있었습니다. 4천만 원 가지고 사실은 전세도 못 구했어요. 그 당시에 전세가 한 1억 정도 했어요. 집이 한 1억 5천?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살려면 1억 5천인데 전세가 1억이야. 돈이 4천밖에 없어. 저는 전세를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결혼을 해야 됐고 그래서 어머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와이프랑 얹혀 살았는데 얹혀 살면서 김원성님 말을 그래 내 돈이 통장에 4천만 원 있잖아. 4천만 원 들고 한번 해보자. 이 전세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펴보니까 먹잇감을 찾은 거지. 먹잇감. 가양동으로 갔습니다. 가양동 여기 보면 가양 3단지, 가양 6단지, 가양 2단지가 있었어요. 여기는 뭐 영구 임대 아파트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임대 아파트가 전환된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 못 사는 동네라서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2005년도쯤에 이 동네 아파트가 1억이었어요. 1억. 근데 전세가 7, 8천 했어요. 7, 8천. 그래서 아파트를 한 채 삽니다. 아파트를 한 채 사죠.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샀어요. 하나를. 재밌죠? 전세 살 돈도 없는 놈이 4천만 원 들고 갭 투자를 한 거죠. 전세. 그래서 가양 3단지를 삽니다. 가양 3단지. 제일 좋더라고요. 역 9호선이 뭐 들어온다는 지금 9호선 들어왔죠. 지금 비쌉니다. 지금은 5억이 넘었어요. 15평을 9,500? 1억이랬어요. 그래가지고 4천만 원 가지고 갭 투자 2개를 삽니다. 대단하죠. 2개를 사가지고 아니 전세돈도 없는 놈이 아파트를 2채를 사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게 전세입니다.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누가 유리한 거죠? 누가?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유리할까요? 가만 보세요. 저는 전세돈이 없었어요. 심지어 전세돈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세상 이런 게 어딨어요. 세상 이런 게 제가 김원수님한테 많은 걸 배웠는데요. 제가 이것도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입증을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2년 만에 그러니까 4년이 되는데 4년 동안 집이 4채가 돼요. 아니 2채가 4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4천만 원 가지고 집이 4채가 돼요. 응? 아니 김원 선생님이 월급 얼마 안 주셔가지고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전세 사지 마라. 이건 악용을 당하는 거다. 절대 친구도 말씀해 주시길래 저는 그거를 딱 한번 해봤어. 근데 이게 대박. 진짜 이 아파트 4채가 노무현 정권 때 2억이 됩니다. 1억 8천, 2억까지 올라요. 그래서 저는 전세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절대 전세를 안 삽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떠듭니다. 제발 전세 사지 말라고. 이용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에 이용당하시는 겁니다. 전세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돈으로 죽전에 땅을 사서 집을 진 겁니다. LH에서 3억에 분양한 땅을 갖다가 이 집을 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전세를 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아니 전세돈이 들어갈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전세를 못 구했는데 차라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기적이, 이 방법이. 그럼 뭡니까? 전세는 누구한테 유리한가요? 세입자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겁니다. 세입자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러분들 전세 사시면 안 돼요. 다 같이 전세를 안 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렵나요? 전세를 이제 머리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리셋하는 거야. 리셋. 다시 합니다. 다시 싹 지워요. 전세는 없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겠죠. 아파트 시장이 무너집니다. 이 전세 제도가 없어지기만 하면 당연히 전세 갭 투자는 불가능한 거죠. 그 집을 많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어쨌든 저는 전세제도를 통해서 땅을 사서 집을 친 거. 심지어는 이 집도 한 2년도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 집에 여기 왜 살고 있지? 그래서 이 집에 전세를 주고 왜냐면 아이가 학교를 다녔거든? 학교를 다니니까 이사 갈 수는 없으니까 이 길 건너에 아파트에 월세 살았어요. 전세를 사는 게 아닙니다. 어? 결론. 다 같이 전세를 안 살면 돼. 이게 누가 그러더라. 전세대는 어떻게 말할까요? 다 같이 전세를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전세를 다. 내일부터 전세 살지 마.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세를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전세 사시면 안 돼요. 응? 전세를 안 사는 걸로 전세를 사지 마시고요. 집을 사세요. 아니면 월세를 살면서 기회를 노리세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이거 투기하자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이 꿈이잖아요. 저는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요. 저는 임대아파트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요. 정부가 난 집 주는 것 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주택? 청년들이 왜 그런 데 들어가 살아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을 사는 거죠. 살 수 있는 사회, 경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기성세대가. 여러분들 절대 전세 살지 마세요. 이제부터 지읍니다. 전세 없다.